경인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11월 5일 일요일 광명 우스컵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부분의 경주가 안정감 있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광명 우스컵 7경주 정민석의 선행을 김시우가 활용해 나갔었는데 항정현하고 김진식이 외선에서 덮고 시작하다 보니까 김시우가 내선에서 갇히고 말았습니다. 한데 득점이 높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김시우가 정민석을 보내놓고 2차권에 머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배당은 20배당이 나왔었는데 득점이 있었기 때문에 김시우 결승까지 성공한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구경주는 정윤재하고 손재회 동반 입상 가능하다. 하지만 정경교가 넘어서면 장찬재도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은 드렸습니다. 정경교하고 장찬재가 동반 입상 10배당 배당이 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고 전반적으로 좀 무난하게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스컵 결승 경주 올라갈 만한 선수들이 대부분 올라갔습니다. 상당히 좀 어렵게 경주가 짜여졌다는 점. 물론 파업과 비파업의 맞대결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은 상당히 높죠. 유다운, 강동규, 이명현, 정영교 파업에다가 김시우, 박준성, 정민석, 비파업 선수들 4대3의 맞대결 양상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파업 선수들이 좀 더 강동규가 먼저 내선만 잡아준다면 이명현, 유다운 상당히 좀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좀 강자들에 의해서 좀 아쉽게 착순권 진입했었던 선수들이 아무래도 강자 빠진 일요 경주 때 인정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접전 양상 경주도 꽤 많습니다. 우스컵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는 점. 특히 광명 우스컵 6경주도 황정현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연이틀 보여준 게 없었기 때문에 박상훈이 힘을 쓰게 된다면 주연흑과의 확봉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7경주는 양진우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우성식과의 동반 입상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데 김승현하고 이진국 파업 선수들의 협공이 최대 변수란 점 말씀드리면서 8경주는 금일 편성 중 우스컵 경주 중에서 가장 까다롭습니다. 최근영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데 활약이 나갈 만한 선수가 없어요. 반면 임대승하고 장찬재 비파업 선수들 전법적으로 궁합이 좋기 때문에 내선 잡게 된다면 최근영이 힘든 견주가 될 수 있는 만큼 임대승 장찬재의 협공 가능성 먼저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구경주는 안효은 전일 직선 취입 대결에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컨디션만큼은 좋은 것 같아요. 편성 면에서는 여유가 있습니다. 문제는 후차가 찾아야 되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정윤재가 전일 힘을 썼는데 정영교, 장찬재에게 연이어 역정 당하다 보니까 또 결승까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금일은 금요 경주처럼 처럼 선행 나설 수 있는 손재우 활약이 나간다면 정윤재 무난하게 우승 차지에 나갈 수 있는 편성의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스컵 견주가 상당히 좀 까다롭게 편성이 짜여졌다는 점, 배당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둬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정언론 때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윤, 이렇게 유다운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인터볼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금요경주하고 토요경주 때 초반부 설명해 놨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광명 우스컵 6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파업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황정현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만큼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연이틀 성적 자체가 상당히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일도 작전을 어중간하게 펼쳐나가다 보니까 힘든 경주가 됐었죠. 선행 나서기는 싫고 빼앗는 작전 펼쳐나가려고 하다가 결국 털리면서 바닥으로 밀려났었던 황정현 연이틀 죽었기 때문에 득점에 대한 인정을 받기는 쉽지만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파업선들만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황정현보다는 연이틀 힘을 썼었던 박상훈 저치기 타이밍 시속감도 상당히 좋았어요. 그 점 때문에 박상훈이 오히려 인정받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직접 힘을 쓰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규백의 선행을 활용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박상훈의 뒷자리를 황정현하고 주현욱이 마크 다툼 펼쳐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상훈 입장에서는 연이틀 시속이 꺼졌었던 재기량 발에 나갔었던 황정현보다는 컨디션 괜찮은 주현욱과의 전략권 연합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 전 박상훈이 3번을 선택하기보다는 주현욱과 협공을 먼저 전략권 연합을 먼저 생각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1번 활약에 나가면서 저치기 나서게 된다면 3번, 5번이 마크 다툼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주현욱이 충분히 직선에서도 넘어설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전 전라권 연합을 한번 먼저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과 7번 동반 입장 쪽에 1번과 7번 동반, 아니 7번하고 5번이죠. 7번하고 5번 전라권 연합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황정현이 아무래도 타종전을 막혀 나가게 된다면 박상원이 득점 높은 황정현 인정하고 힘을 쓰는 작전도 가능하죠. 황정현의 취발을 놓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연예틀 다리 상태 봐서는 박상원의 몸 상태가 원체 좋기 때문에 추위까지 나오긴 버거울 것 같아요. 7번하고 5번, 7번하고 3번 두 차권, 황정현이 득점만큼 연예틀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인정받기 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박상훈의 선정 가능성, 전 5번 쪽에 좀 더 공격적으로 7번하고 5번 쪽을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7번, 3번을 차선으로 1번, 3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배당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상훈 입장에서는 황정현하고 주윤혁을 뒤에다 붙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규백 연예트 성적은 바닥 찍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시속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 점 때문에 문영윤이 앞선에서 긁어주고 이규백이 반바퀴 넘어서게 된다면 박상훈이 1번 활용해 나가려고 하다가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이규백이 그대로 머리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좀 공격적으로 한번 과감하게 공략해 보게 된다면 이규백도 이류경주만큼 강합니다. 1번이 넘어서면 황정현이 가능하죠. 1번이 넘어서면 주윤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1번과 7번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이규백을 놓고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희속감은 상당히 좋았었던 이규백이기 때문에 13이나 1호 17경주권 정도는 13이나 1호 17경주권 정도는 이규백 충분히 공략 가능하기 때문에 함께 노려봐 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기본적인 전략은 박상훈이 복싱의 중심인데 전 주윤욱과 협공을 먼저, 전라권 협공을 먼저 7번하고 3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박상훈이 경제 중심부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삼복승에서도 7번, 5번, 3번을 경제 중심으로, 7번, 5번, 3번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규백이 변수라는 점에서 이규백의 선정 가능성도 좀 공격적으로 노려는 볼 수 있다. 삼복승이 조금 어렵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음성정보를 통해서 한번 공격적으로 노려보겠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기본적인 전략은 7번, 5번, 3번 연이틀 다리 상태 무거웠었던 황정현보다는 전라권 쪽에 7번과 5번의 전략적인 타협 가능성 쪽을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7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팝과 비팝의 맞대결인데 양진하고 우성식, 여기에 임경수, 김철민은 비팝 선수들이죠. 반면 김승현, 이진국, 강형목은 파업 선수들입니다. 4대3의 맞대결 양상 결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양진우가 전일 직선에서 취입 대결을 한번 펼쳐봤습니다만 간발의 차이로 아쉬움을 남긴 모습을 보여줬어요. 좀 더 힘을 썼었더라면, 일찍 썼었더라면 유다운도 좀 넘어설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유다운이 원체 노련하다 보니까 양진우, 유다운 현재 당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금요일 때는 마크를 놓치면서 고전했었고, 전일은 좀 아쉬움을 남겼었던 양진우, 일단 편성면에서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양진우의 선정 가능성 기대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양진우 입장에서는 동서울팀 선배입니다. 우성식과 협공을 한번 먼저 생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코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임경수가 초주부담 안고 있기 때문에 양진우, 우성식, 김철민 수로 자리 잡거나 우성식, 양진우, 김철민 수로 자리 잡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주도권 잡아 나간다면 유리한 견주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진국이 힘을 쓰고 김승현이 막해 나가고 강형무도 쫓아가게 된다면, 덮고 시작하게 된다면 이번 편성 양진우가 우성식 믿다가 오히려 양진우가 타이밍 재다가 고전할 가능성도 다분한 편성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배당 가능성까지는 한 40% 선에서는 배당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양진우가 마크 취평 선수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자력 승부도 펼쳐 나갈 수 있는 시속감 좋은 선수예요. 잡고 때리면 11초단 초중반, 중후반 시속은 중반까지는 끌어낼 수 있는 양진우이기 때문에 7번하고 2번의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동서울팀 협공에 한
동반 입상을 경제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 2번 쪽에 7번, 2번 주력 승부를 적극 공략해보자 말씀드릴 것 같겠고, 7번의 뒷자리를 2번이 막혀 나간다면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은데 2번이 때리고 7번이 막혀 나가고 6번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김철민도 마키한 집중력 발휘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마크로 먹고 살고 있는 김철민이 어이없이 마크 털리는 경우가 꽤 많다는 점에서 불안감 있긴 합니다만, 우성식이 서둘렀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서두르게 된다면 김철민이 양진의 뒤를 물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7번하고 6번 정도는 함께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7번과 2번 동설팀 협공 가능성 쪽에 우선 타시되 7번하고 3번을 차선으로 7번하고 6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배성의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수 가능성도 있죠. 이진국이 힘을 쓰고 김승현이 쫓아가게 된다면 파업선들의 협공 가능성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3번과 1번의 동반 입상, 3번하고 1번, 3번과 1번의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외선에서 양진우 정도는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3번하고 7번 정도는 이번 패서 충분히 공략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3번, 7번보다는 3번, 1번으로 들어왔을 때 배당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충분히 양진우도 외선에서 차가 나올 수 있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이진국도 잡고 때렸을 때는 시속감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더군다나 강영복이 좀 멀고 먼저 긁어주고 3번하고 1번 순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파업 라인 완성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3일 공략해 봐야죠. 37까지는 함께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진우가 분명 유리한 편성은 맞아요. 하지만 이진국이 강경목 활에 나가면서 넘어설 수도 있기 때문에 맞대결 가능성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양진우가 1번하고 3번과 협공 펼쳐 나가기보다는 2번, 6번 둘 중에 한 명 확실하게 챙겨주는 협공 펼쳐 나가는 작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성식 쪽이 좀 더 유리하고 안정감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8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제가 봤을 때 우스컵 경주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경주, 광명 15경주 통틀어서도 상당히 좀 까다로운 경주에 속한 편성의 경주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가급적이면 좀 쉬어가시는 전략으로 접근해 봐달라는 말씀, 가볍게 배팅 전략 세워가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 최근영하고 김광건, 김범주는 비파업 선수들이죠. 반면 장창재, 임대성, 조동우, 김호준은 파업 선수들입니다. 4대3의 맞대결인 것 같은데, 최근영이 원체 노련하기 때문에 김광근의 선행 활약이 나갈 수가 있죠. 김범준이 후미권 막혀 나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김범준 4번, 2번 순으로 자리 잡는 견주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범준도 선행감 떨어졌습니다. 김광근도 선행보다는 선행력이 좀 약한 선수예요. 그 점 때문에 최근영이 어설픈 두 선수를 믿고 경주전 펼쳐 나가기 쉽지만 않죠. 반면 임대성, 연이틀 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유다운이라는 노련한 선수가 있어서 임대성이 타점 잡기는 상당히 좀 수월했었던 상황이었었던 것 같은데, 젖히기도 가능하고 선행 승부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덮고 시작하게 된다면 장찬재가 임대성의 선행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면서 짧은 승부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게 된다면 최근에 직선에서 차 나오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고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이번 편성 신중하게 접근해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아무래도 최근형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만한 선수가 없다는 점에서 임대승이 때려주고 장찬재가 몰고 가게 된다면 파업 라인이죠. 3번하고 1번 동반 입상, 3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이번 편성 견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추임 나오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최근형 나오면 장찬재는 견제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3번하고 1번 동반 입상, 3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이번 편성 경제 중심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임대승이 이번 편성은 타종부터 때려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임대승이 넘어서지 못한다면 장찬재도 헛못 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고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게 된다면 장찬재가 욕심내서 세게 넘어가죠. 그렇게 된다면 최근형이 외선에서 날라오는 3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일하고 3, 4입니다. 3, 4하고 3일 두 차권 중에서 3번과 1번 동반 입상 쪽에 3번과 1번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임대승이 넘어서야지만 장찬재가 가는 상황인 것 같은데, 김광근이 간만에 힘을 쓰죠. 최근형이 몰고 갑니다. 김범준이 막혀 나가거나 김범준이 때리고 최근형, 김광규수를 자리 잡는다 하더라도 선행승부 펼쳐 나가고 김범준도 선행승부 펼쳐 나가고 최근형이 이들만 활용해 나가게 된다면 임대승이 또 몸싸움이 약해요.
장찬재, 임대승 믿다가 함께 무너질 가능성도 다분합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 최근영이 노련미로 극복해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4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 솔직히 뭐 김광현이 아직까지 우수에서는 선행승부가 검증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때릴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초반 마크도 가능하기 때문에 4번하고 2번 동반 입상 쪽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범준이 힘을 쓰고 4번이 몰가서 취입해 나가는 작전도 가능하죠. 뭐 김범준도 선행 가능한 선수예요. 내선 잡고 힘을 쓰면 됩니다. 뭐 최근형의 견제라고 한다면 파업 선수도 못 넘어서요. 4번하고 5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하고 2번입니다. 4번하고 5번 비파업 라인 쪽은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봤을 때 50% 정도는 배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3번과 1번의 협공, 4번을 중심으로 2번, 5번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최근형보다는 전 3번과 1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을 좀 더 우선에 봐달 말씀 전에 드실 것 같겠고, 삼복승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3번, 1번, 4번은 우선하고 싶어요. 하지만 김호준도 마크되면 쫓아 나설 수 있어요. 파업 선수들의 완승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3번, 1번, 7번이죠. 3번, 1번, 7번 공략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비파업 라인이죠. 4번, 2번, 5번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서 접근해 봐야 된다는 점, 현장 속보를 통해서 음성 정보를 통해서 배당 가능성 체크해서 알려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번 편성 최근형이 대기량을 발휘해 나가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으로 이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는 윤곽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뭐 큰 배당까지는 형성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충분히 맞대결 양상 공략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9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파업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효은이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 안효은이 짧게 가져갔습니다. 박준성이 외선에서 나왔는데 안효은 좀만 더 뒷심 발에 나갔었다면 안효은 머리도 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만 박준성이 좀 더 빨랐어요. 아쉽게 안효은 2차권에 머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금일은 편성 자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안효은 힘을 쓰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고 저치기 한방 노려볼 수 있죠. 문제는 안효은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착순이 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훈재의 컨디션 살아나고 있고 공민규는 또 수도권 연합 가능하죠. 이영민도 이번에 저 컨디션 괜찮습니다. 김지식은 자력승부 펼쳐나갈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박훈재가 전일 직선에서 차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박훈재 배제하고 견준영 펼쳐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7번하고 2번의 전략적인 타협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7번하고 2번의 동반 입장 쪽에 7번하고 2번, 7번과 2번의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것 같고, 안효은이 때리기보다는 때릴 수 있는 선수를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아무래도 김지식이 선행까지 가능한 선수입니다. 물론 이영민도 있고 공민규를 둘 다 다른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본인이 머리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힘 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김지식을 적극 활용해 나가면서 타이밍 조절해 나가는 작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속감만 좋다면 안효은은 뭡니까 어차피 마크 다툼 펼쳐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싸우게 된다면 김지식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 추입해 나가는 6번과 7번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지식 힘으로 버텨내기 조금 버거운 상황인 만큼 박훈재가 컨디션이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효은도 박훈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안효은하고 박훈재죠. 6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 쪽에 6번하고 2번 동반 입상 쪽 우선하시되 6번하고 7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안효은이 뭐 서두르지만 않는다면 이변 가능성은 크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좀 짧게 가져가는 견주년 펼쳐나가게 된다면 오히려 이영민이 배당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조금씩 컨디션 살아나고 있는 이형민이기 때문에 배당이 만들어진다면 4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 4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안효은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김지식까지는 한번 4번 머리 놓고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인 만큼 4이나 4, 7 여기 뭐 4, 6경주권까지는 좀 공략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인 편성 자체가 안효은이 인정받을 수 있는 편성이 짜여졌어요. 그 점 때문에 안효은 중심으로 후착자 다툼 치열할 것 같은데 박훈재하고 김지식의 선정 가능성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삼복승에서 아무래도 이영민이 틈새 노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복승 변수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파업 선수들
만 출전하고 있는 경주인 것 같은데 상당히 좀 후차권도 좀 까다롭게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신중하게 접근해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꽃 10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정윤재가 전일 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완급 조절에 실패하다 보니까 좀 고전 면치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윤재가 전일에 이어서 손재우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로키도 다시 만났어요. 전일 작전이 상당히 어중간했습니다. 손재우가 끌어내다시피 하다 보니까 정윤재가 힘을 썼는데 결국 손재우가 마크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정연교가 빼앗다 보니까 정연교는 편안하게 정윤재 활에 나가면서 직선 취입 나왔었죠. 정연교가 가면 장찬제까지 가능하다 말씀드렸었는데 정윤재가 2차기 아닌 3차권을 밀려나면서 10배당 가까운 좋은 배당 안겨드렸었는데 정윤재 이래저래 아쉬움을 남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항상 토요 경주 때 힘을 썼다가 타이밍 잡지 못하고 고전했었던 경주가 많았었던 정윤재 금일도 힘을 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전일 힘을 썼기 때문에 금일은 힘을 쓰기보다는 금요 경주처럼 손재우 선행을 다시금 활에 나갈 가능성 금요경주처럼 선행 나서는 선수를 활에 나갔었던 것처럼 손재우를 좀 적극 활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 손재우가 작전을 어중간하게 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몸싸움 안 되는 선수가 후미 공략해 나가려고 하다가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때려서 버텼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어설픈 작전을 펼쳐 나가다가 죽었기 때문에 금일은 미안한 감에서라도 정윤재 앞선에서 좀 씩씩하게 힘을 쓰는 작전 펼쳐 나가죠. 정윤재가 몰고 가서 짧게 가져가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종원론 때 컨디션 좋았었던 이로키만에 나가면서 손재우를 뒤다 붙일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전 5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쪽 수도권 협공이 한 동반 입상 쪽을 5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쪽을 좀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 3번 쪽에 우선하시되 반대로 탈 수도 있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아무래도 정윤재가 때리면 손재우도 추입은 나올 수 있어요.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쪽에 5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쪽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 같겠고 이루키가 연이틀 참 아쉬웠어요. 하지만 지저걸로 때만큼은 컨디션이 괜찮았습니다. 정윤재가 오히려 손재를 뒤다 붙이고 이루키로 활에 나가는 작전 5번하고 1번 동반 입장도 충분히 가능한 기대해볼 수 있는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성은 5번하고 3번 동반 입장 쪽에 5번하고 3번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복승까지 5번 1번 차선 5번 1번 차선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전한 점 말씀드리면서 변수 가능성도 있죠. 정윤재가 타이밍을 잡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루키도 선행 가능하고 손재우도 선행 가능합니다. 최병길도 선행력 갖춘 선수이기 때문에 선행 나서는 선수들이 많아요. 정윤재가 타이밍 짧게 가져가려고 하다가 타이밍 놓치고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정윤재 빠지면 24기 동기생이죠. 3번하고 7번 정도는 전법적 연합도 가능하기 때문에 3이라고 37입니다. 3이라고 37은 노림수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윤재가 서두르지만 않으면 될 것 같아요. 무리하게 힘을 썼다가 고전했었던 경주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금요경주처럼 선행 나서는 선수 짧게 가져가기만 정민석 활약이 나갔던 것처럼 짧게 가져가기만 한다면 유리한 상황의 경주다 말씀드리면서 5번, 3번, 1번이 단연 돋보일 것 같습니다. 5번, 3번, 1번 3번 경주권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쉽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경주는 아닌 것 같아요. 후미권에서 3복승 틈새 노릴 수 있는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현장 속보를 통해서 한번 공략해보고 노려보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본적인 전략은 정윤재 인정하고 5, 3, 5, 1 두차권 5번과 3번 쪽이 좀 더 낫고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수급 결승 1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파업과 비파업의 맞대결이죠. 유다운, 강동규, 이명현, 정영규는 파업입니다. 반면 박준성, 김시우, 정민석은 비파업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정민석이 전에 힘을 썼었고 그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시우가 몰고 갔었었는데 내선에 갇히다 보니까 김시우가 취입이 나오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도 또 김시우 작전 보면 또 의도적으로 좀 정민석을 지켜줬었던 것 같습니다. 득점이 있기 때문에 김시우가 이창만 해도 결승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경주전 펼쳐 나가다 보니까 정민석도 선행으로 버텨내는 결승까지 올라온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정민석
정민석의 역할은 먼저 서둘러서 힘을 쓰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정민석, 박준성, 김시우로 자리 잡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문제는 파업수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강동규가 순발력이 좋죠. 이명현도 한 바퀴 선행 가능합니다. 유다원이 막혀 나가고 정경규가 홈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생각만큼 박준성이 경주를 펼쳐 나가기는 쉽지만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강동규가 결승전에서 좀 과감하게 힘을 쓰고 덮고 시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선 잡는 데는 유리할 것 같아요. 이명현이 이를 활용해 나가고 유다원이 흠입고 막혀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강동규가 힘을 써서 버텨내기보다는 이명현하고 유다원의 전략적인 타협이 좀 더 나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차 이명현은 상당히 좀 편하게 경주를 풀어나가면서 자신감 얻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강동규 몰고 가고 유다원 견제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명현의 우승은 상당히 좀 유리해 보인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하고 1번의 전략권 협공 가능성 쪽에 우선하실 때 강동규가 힘을 쓰고 몰고 가서 짧게 가져가는 6번과 3번의 동반 입상, 아무래도 이명현이 작전적인 유리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파업 라인입니다. 6이라고 63 경주권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유다운드 직선 출입이 원체 좋아요. 그 점 때문에 복승까지 함께 점검하고 체크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이라고 63 중에서는 6번과 1번 이명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견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입니다. 이번 편성 박준성이 초조보다 많고 그 정민석하고 김슈가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일단 정민석이 뭔가 견제를 풀어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박준성이 이를 활용 나가면서 젖히면 김슈가 쫓아 나서죠. 4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 비팝 선수들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 4번하고 2번 동반 입상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도 추입은 이명현이죠. 4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위하고 4,6입니다. 4위 경주권하고 4,6 경주권, 4위하고 4,6 경주권 공략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박준성이 좀 힘을 써야 되는 상황이고 강동규가 순발력이 좋기 때문에 박준성보다는 강동규를 활용해 나갈 수 있는 파업 선수들이에요. 전략권이죠. 이명현하고 유다운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이 좀 더 유리한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뭐 삼복승도 상당히 까다로울 것 같아요. 강동규가 버텨내는 6번, 1번, 3번, 3번 경주권 파업 라인 쪽 기대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비파업이죠. 4번, 2번 묶어서도 충분히 삼복승에서는 과감하게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경주는 아니에요. 힘과 힘 대결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완승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탑 쪽 라인이에요. 얼마만큼 강동규가 긁어주느냐에 따라서 이명현하고 유다운이 웃을지 박준성하고 김시우가 웃을지 나눠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명 우스컵 경기는 여기까지입니다만,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학 책 구입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